저는 한국환경공단 퇴직 후 환경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김승찬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발암물질 한 컵을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셨고, 저녁에도 발암물질 계란 후라이와 찌개를 드셨으며, 잠도 발암물질과 함께 주무실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왜? 요즘 이거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 갖고 뭘? 이렇게 말씀하시곤 그냥 지나치실 텐데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은 발암물질을 계속 먹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난 봄 서산에 사는 67세 김애님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지만 나이 탓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몇 년 전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김애님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자궁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애님의 검사 중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비스페놀, 파라벤, 트리클로산, 과불화 합물 같은 내분 비결합 물질 같은 환경 호르몬이 정상 수치의 23배가 넘었습니다. 김애님은 공기업을 퇴직한 후 시골에서 혼자 사신 지 3년이 되었는데 텃밭에 직접 기른 채소만 드시고 술, 담배도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독성 물질들이 몸에 쌓일 수 있었을까요? 조사팀이 김애님 댁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시골 집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집안을 하나하나 조사하던 중 주방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국 끓일 때 늘 쓰시던 양파망이 그대로 냄비 안에서 떠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편해서 쓰셨던 것 같은데 이런 나쁜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것입니다. 양파망은 본래 포장용 플라스틱일 뿐 뜨거운 물에 접촉하도록 만들어진 조리 도구가 아닙니다. 열에 노출되면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이 국물 속으로 쉽게 스며듭니다. 제가 얼마 전 서울 성동구에 할머니 혼자 운영하시는 유명한 갈비탕집을 들른 적이 있는데 저는 주문한 갈비탕을 먹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갈비탕을 끓일 때 재료를 대형 양파망에 넣고 끓이는 것을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께 왜 거기에 넣고 조리하시냐 여쭤보니 대수롭지 않은 듯 그냥 편해서였습니다. 플라스틱 녹은 음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괜찮을 순 없습니다만 양파망이나 부직포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은 지금도 TV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김애님의 일상도 이들 식당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사팀이 또 발견한 것은 뜨거운 음식을 담는 비닐봉투였습니다. 김애님은 시장에서 방금 삶아낸 옥수수나 떡볶이 같은 뜨거운 음식을 자주 비닐에 담아서 오셨는데 그 비닐이 열에 분해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떡볶이를 파는 집은 아마 10중 8구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리기구를 사용했을 겁니다. 비닐에 음식을 담아주는 가게면 평소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도 별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닐이 뜨거운 열에 닿는 순간 비닐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이 음식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런데 암처럼 발병원인을 한 가지만으로 정확히 밝힐 수 없는 병은 이런 위험한 물질을 부주의게 취급한 여러분의 책임도 있지만 이런 제품 생산을 규제하고 주의사항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함에도 모른 채 하는 국가의 책임이 더 큽니다. 국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의 주의사항은 홍보하면서 이런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 덩어리 제품 규제는 왜 안 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뒷짐진 채 모른 척하는 국가기관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WHO와 미국 FDA 전문가 보고서에서는 이런 성분들이 호르몬 교란과 발암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닐랩이었습니다. 김해님은 음식을 데우실 때마다 랩으로 그릇을 덮고 전자레인지를 돌리셨습니다. 문제는 국물이나 찌개처럼 기름 성분이 많은 음식을 랩으로 덮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가열할 경우 열로 인해 비닐랩 속 가소제가 음식에 녹아든다는 점입니다. FDA조차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랩이라도 음식과 직접 닿지 않게 하고 특히 기름진 음식에는 사용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해님의 혈액에서 발견된 낯선 화학 물질, 그 근원은 바로 무심코 해버린 작지만 나쁜 생활 습관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하고 건강해 보였던 집밥이 사실은 매일같이 독을 불러들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김해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386가구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96%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주부 박난 씨의 경우인데요. 이 집에 이사 온 지 3년 되었는데 2년 전부터 원인 불명의 만성 피로와 두통과 알러지에 시달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환경을 조사해 보니 무려 13가지 독성 물질에 노출되고 있었는데 대부분 주방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플라스틱 국자 등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에 직접 관여하는 조리기구와 밀폐용기 그리고 일회용기의 전자레인지 사용 등 각종한 경호르몬이 박난 씨의 가족 전체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런 환경에서 요리를 하고 그 음식을 드셨으니 몸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무심코 사용했거나 단지 편해서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해로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가족과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로 주변 사람이 모두 건강해집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위의 제품 이외에 플라스틱이 아닌 줄 알고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실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종이컵입니다. 우리가 간편하게 커피 믹스 마실 때 쓰는 바로 그 종이컵? 맞습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물에 닿은 종이컵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이로 만들어졌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회용은 물론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 주는 종이컵 혹은 임시단체 급식이나 야외에서 간편하게 쓰는 종이 그릇과 배달음식 포장 그릇 그리고 플라스틱 수저와 빨대까지 우리는 밀려오는 플라스틱 홍수에 몸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괜찮을까요? 주방 조리도구뿐 아니라 바닥에 깔려있는 PVC 재질의 바닥재,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합성 소재의 의류와 침구 등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이컵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반들반들한 코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액체가 새지 않도록 하는 얇은 플라스틱 막인데 대부분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질이 닿으면 미세 플라스틱과 비스페놀 A나 가소제 같은 각종 화학 물질이 녹아 나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을 10분 정도만 담아둬도 컵 하나당 2만 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물속으로 녹아 나온다고 합니다. 오렌지 주스나 콜라 같은 산성 음료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산성 성분이 코팅을 녹여서 환경 호르몬이 음료 속으로 스며듭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 종이컵을 여러 번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벗겨진 코팅막을 다 마셔버리는 꼴이 됩니다. 두 번째, 종이 오일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이것도 겉보기엔 종이처럼 보이지만 종이 오일은 기름이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특별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팅 재료에 따라 안전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제품은 실리콘 코팅된 종이 오일입니다. 불소수지로 코팅된 저가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실리콘 제품을 사용하되 200도 미만에서 짧게 사용하십시오. 일부 유튜브에서 고등어 등 생선을 종이 호일에 굽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한 행동이니 조심하십시오. PFAS라고 불리는 불 속의 화합물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열을 받으면 독성 부산물이 나올 수 있고 국제암연구소에서는 PFAS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종이 호일을 사용하실 때는 실리콘 코팅이나 PFAS 프리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200도 이하 사용 온도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플라스틱 용품 중 위험성을 모르고 지나치는 용품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티백과 다시팩입니다. 사람들은 티백차나 다시팩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시는 한 잔의 차 속에 혹은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넣는 다시팩 속에는 많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종이 티백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종이 같지만 방수와 내열성을 높이기 위해 합성수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폴리프로필렌이나 멜라민 수지가 포함되어 있어 뜨거운 물과 닿을 때 화학 성분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흔히 쓰이는 고급 삼각 티백은 PET나 나일론으로 만들어지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티백을 95도의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한 잔에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이 방출되었습니다. 물 분자보다 작게 부셔진 나노플라스틱들은 몸속 수분과 같이 모든 곳을 돌아다닙니다. 혈액이나 체액을 따라 장기 속에 머물며 축적돼서 염증과 암을 유발하거나 뇌에 도달해서 치매 등 각종 뇌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 뇌 조직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직포나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를 끓는 물 속에 오래 두면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국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값싼 제품이나 재사용한 다시팩일수록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과 첨가물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미세 플라스틱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비스페놀류나 푸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은 호르몬 교란, 생식 기능 저하, 갑상선 이상, 대사질환 및 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던 티 한 잔, 가족을 위해 끓이던 국물이 오히려 환경 호르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입차를 직접 우리거나 면이나 마 같은 천연 소재 주머니를 사용하시거나 스테인리스 망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플라스틱의 피해.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WHO는 2013년 환경 호르몬을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했으며 특히 임신부와 어린이의 노출 시 평생에 걸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면서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미세 플라스틱은 장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 무기력에 빠뜨립니다. 현재 남성의 갑상선암, 전립선암, 고환암과 여성의 유방암, 자궁암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다양한 환경 호르몬의 복합적 작용 결과입니다. 독소 빼는 방법.
이제 체내에 쌓인 환경 호르몬을 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물질은 놀랍게도 평범한 물과 소금입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람은 인체에서 필요로 하는 염도 0.9%를 유지해야 기본적 건강이 유지됩니다. 또한 조상 때부터 청소할 때 이물질을 닦아내거나 벌레 등 잡균을 물리칠 때 소금을 많이 이용했는데, 소금은 몸속에서는 독소나 나쁜 물질을 끌어당겨 대소변으로 배출되게 합니다. 평상시 혈액 염도가 0.9%가 되면 감기나 잡병에 걸리지 않고 체온도 유지시켜 줍니다. 바닷물이 어느 온도가 0도 이하인 것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체온이 0.1도 올라갈 때마다 몸의 병에 대한 저항력과 건강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환경 호르몬 같은 독소는 체내 수분을 따라 떠돌며 각종 질병과 치매, 심지어 암까지 일으키므로 소금물을 수시로 드시면 이를 제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 드시는 법은 오른쪽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 설명란에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감기를 이겨내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적 연구들은 생강이 단순한 민간요법 차원을 넘어 체내 해독 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독성을 지닌 유황을 법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생강일 정도로 생강의 해독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열을 가하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바뀌는데, 이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게론이라는 향 성분은 세균을 억제하고 독성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 해독력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간 기능 강화. 둘째, 항산화 및 항염 효과. 셋째, 소화관에서의 해독 작용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생강 보충이 알코올 인화화 항물질로 유발된 간 손상을 완화하고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생강이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의 독성을 줄이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말린 생강과 말린 대추를 1:1의 비율로 12시간 이상 함께 끓여서 건더기는 건져내고 알맞게 졸여 그것을 평상시 차로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강과 대추는 항산화 성분을 서로 끌어 올려 독소 제거에 큰 힘을 냅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덮이는 식재료가 아니라 간 보호, 항산화, 항염, 소화 촉진을 통해 체내 독소 제거에 기여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해독 식품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적절하게 섭취한다면 생강은 우리 몸의 자연 해독력을 키워주는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드신 후 30분간 살짝 땀이 날 정도의 걷기 등의 운동이나 족욕을 하시면 독소 배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녹차를 활용한 강력한 항산화 요법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특히 EGCG라는 성분이 DNA 손상을 막고 간에서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시는 녹차로는 카테킨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녹차 3스푼을 80도에 살짝 뜨거운 물 300ml에 넣고 5분간 우려낸 후 숟가락으로 눌러서 진액을 다 짜낸 후에 드십시오. 하지만 녹차도 카페인과 탄닌 등의 성분이 있으므로 많이 드시면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 적당한 양으로 조절하십시오. 환경 호르몬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일회용품 대신 유리나 도자기 또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스테인리스 용품을 새로 샀을 때 반드시 이렇게 닦으셔야 안전합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용유를 같이 묻힌 키친타올로 표면을 닦아보면 검은 가루가 묻어나오는데 이것이 스텐 용기를 만들 때 쓰는 연마제입니다. 이 연마제는 몸에 매우 해로우므로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계속 닦아낸 후 식초와 주방세제로 한 번씩 더 닦아내면 안전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아무리 비싸고 좋다고 해도 1년마다 교체하세요. 코팅이 벗겨지면 중금속 등 각종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으며 코팅 자체에서도 과불화 합물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제품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살충제, 방충제, 각종 스프레이 제품들의 사용을 금지하세요. 플라스틱 용기 구별법.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서는 바닥에 표시된 재활용 번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번으로 표시된 PET 소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반찬통, 생수병과 음료수, 페트병에 사용됩니다. 이 소재는 일회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햇볕에 오래 노출시키거나 여러 번 사용하면 안티몬이나 비스페놀 같은 유해 물질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차량 내에 물병을 보관하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2번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우유통이나 주방용 대용량 통에 사용되는 소재로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안전하지만 아무리 안전한 소재라 하더라도 고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PVC 소재는 비닐, 필름지, 파이프 등 공업용과 식품 포장재와 유연한 플라스틱 용기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절대 피해야 할 소재입니다. 투명하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여 내분 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으며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과 접촉하면 다이옥신까지 방출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4번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비닐랩이나 일회용 비닐봉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전자레인지에 사용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직접 감쌀 때는 변형될 수 있으므로 냉장 보관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PP 폴리프로필렌은 현재 식품용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권장되는 소재입니다. 반투명한 밀폐용기나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로 사용되며 내열성이 우수해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1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6번 PS 폴리스티렌은 일회용 컵 라면용기나 테이크아웃 커피컵에 사용되는데 뜨거운 국물이나 음료를 담으면 환경 호르몬이 녹아듭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2B 등급 물질이므로 특히 전자레인지 사용은 더욱 위험합니다. 7번 폴리카보네이트는 물병이나 대용량 정수기 통에 사용되는 소재로 비스페놀 A를 함유하고 있어서 뜨거운 물이나 음료를 넣으면 BPA가 용출되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2번 HDP, 5번 PP가 비교적 열에 강하지만 음식물 장기 보관이나 열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은밀히 위협했던 환경 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시고 소금물과 생강차로 건강한 일상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무심코 쓰셨던 플라스틱 제품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